see this through. So come on, keep fighting. We're fighting for something worth justice. We're fighting for a plague upon us. So children don't have 아무래도 the 최근에는 same 이 미투 운동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전 그 촛불 광장 광장과 밀실의 관계에서 보면 광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근데 그때 광장에서는 우리가 조증이 됐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울증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광장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 모여서 최고 권력자를 그냥 조롱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함성을 질렀는데 월요일날 딱 직장에 가면 눈치 봐야 되고 갑질에 시달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광장은 굉장히 큰 새로운 공간으로 열렸는데 밀실은 여전히 옛날 같은 그 권력이 작동하는 그렇지.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고 근데 지금 밀실의 혁명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뭐 그래. 다 당하면서 말도 못하고 어떤 임계점에 예. 온 거죠. 예. 근데 그 밀실의 변화가 온 거는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광장에서 나와서 외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 많을 거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내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광장의 힘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데. 그렇지. 이 광장은 또 다른 말로 이제 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이게 생태적 공간하고의 연결,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생태적 공간과의 단절이 이 건물의 목적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 안에는 그 건물 안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갑자기 엄숙해지고 그렇죠. 또 막 공장에 들어가면 막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정신없고 그래서 사무 공간에 들어가면 또 머리를 막 쓰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그 관료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내 이렇게 태도를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건 현실을 반영을 하는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새로운 변화들을 이렇게 생태적 공간하고 단절돼 있으니까 예. 새로운 변화라는 건 밖에 있다고 치면 이것과의 그 교감이 힘든 거다. 그래서 이제 가끔 거리로 나가면 우리가 자유로운 느낌을 그렇죠. 갖게 되고 태도도 달라지고 좀 건들거리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3, 4모 했었죠. 이제 회식도 하고 뭐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 거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외형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되는 우리들의 마음, 몸짓, 뭐 어떤 삶의 문법 같은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그냥 삶의 여백처럼 이렇게 있다가 광장이라는 건 한번 크게 하나 적극적인 우리 삶의 토대로 이렇게 한번 확인했다고 할까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거리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구도 이제 축제가 한동안 있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근대에 오면서 왜 사라졌느냐? 거기서 시장이 열리기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공장으로 간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럼 여기는 쓸모없는 공간이 된 거죠. 이 쓸모없는 공간을 자꾸 줄이면서 이제 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자연이었다는 거지.
자연. 그 내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서 끝없이 어떤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공간인데 거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자연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동성애에도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질서를 자연한테 지워줄 수는 없다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질서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늘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하는 공간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도시 안에서는 이제 네. 광장이고 이제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법을 공교육에서 안 가르쳐 주죠. 이 건물이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런 거리나 이런 그 광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무질서라고 얘기했다고. 예. 그러니까 무질서인데 그럼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슬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광장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그렇죠.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를 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기억들이 나는 이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후기 산업사회로 가면서 이제 광장이나 이런 게 쓸모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쓸모 있는 공간이고 사실은 쇼핑이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이고 이런 거래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장이 다시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도 허락되고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정치 공간으로 그렇죠. 또 활용되기 시작한 그게 이제 최근이 아닌가. 그러니까 광장은 옛날의 장터처럼 좀 낯선 사람들, 뭐 옛날 장터는 그렇게 많이 낯선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혀 모르는 익명의 군중들이 어우러지는데 거기서 어떤 우연적인 그런 드라마도 펼쳐지고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문화의 산실처럼도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보편적인 사회 원리 그런 것을 토론하고 그걸 실현하는 공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밀실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밀실의 문제를 광장에 끌고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지금 순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 옛날에는 밀실에서 그 카톨릭 같으면 이제 고해 성사 같은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그 내밀한 어떤 것을 받아주는 특정한 기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친구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웃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상담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친구하고도 얘기 안 해. 친구하고도 만나면 뭐 그냥 그 잡담 그걸 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고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근데 이게 어떻게 광장에 나오면 그런 것이 그 저 밀실에 있던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면 그 밀실에 있는 것을 꺼내면 안 된다라는 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느슨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떠들 수는 없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길거리에 나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소통을 이루는지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굿이라고 했던 것을
굿은 지금은 대개 다 실내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밖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통의 방식을 다 담고 있는 게 이제 굿이고, 뭐 서양은 이제 그 축제고, 늘 퍼레이드를 했고 무슨 뭐 등등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다시 필요로 해진 거고 이 시대에. 근데 이것이 그냥 옛날에는 그 오프라인에서만 예. 이루어졌지만 지금 온라인하고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엮이면서 이게 그 생각지도 못한 폭발적인 힘을 갖는 거죠. 이게 화학적으로. 그래서 정치가 옛날에는 사람들을 이런 공간에 모아놓고 질서를 부여하는 네. 정치가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정치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이 공간으로부터 얻어가는 그렇죠. 뭘 해야 되지? 듣고 이 공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늘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어쨌든 그 연결해 놓고 있어야 정치가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이 산업화도 압축적으로 했고 민주화도 되게 압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광장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미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미투의 경우에 보면 일본을 보면 지금 거의 죽어버렸어요. 작년 일본에도 미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쫙 오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피해자들 그걸 공개한 고발한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엄청나게 해코지를 당하면서 그치. 그 케이스가 나오면서 다 이제 좀 꺼져버렸거든요. 난 왠지 일본에서는 그게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일본이라는 사회가 네. 개인이 없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런 기세로 지금 그동안 이렇게 덮어두고 있던 걸 다 들춰내는 과정인데 단순히 폭로가 아니라 이게 일상의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이라는 게 과연 우리 근대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는 거의 논의되지도 않았고 그냥 내팽개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 어떤 잘못된 권력이 그대로 다 어떤 악도가 형태로 이렇게 뭐 좌우를 막론하고 있어온 건데 이게 이 생활 세계 일상을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게 난 그 무슨 인류가 다 그 공통으로 일상에 대한 경험과 어떤 그 욕구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주변만 해도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거 너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끝없이 어떤 그 쾌감을 찾아요. 노래를 하든 흔들든 뭘 게임을 하든 뭐 이렇게 멋있는 걸 보든 뭐 이게 끝없이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응? 물론 다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뭐야 그 욕구들 흥이라 그러나 그렇지 흥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흥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흥이 있으면 안 되지 일하는데. 근데 이러한 문화가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눌렸다가 눌리지만 없어지진 않았다고. 밤새 놀았고 뭐 막 진짜 지랄을 다 했어요. 할 거는 그게 그냥 좀 음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양한 곳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화산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우리 뭐야 개폐막식을 보면서도 우리 평창 올림픽 문화적으로
정말 격조도 있고 흥도 있는 민족의 어쨌든 단면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서구 문화를 수입하면서 굉장히 단조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했다. 일정한 그 경제적인 이제 풍요를 갖고 기술과 여러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흥, 이 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뭐야 관념적인 말이 아니고 그 이제 흥한민국이라는 책 쓰신 분이 있어요. 심광석 선생이. 거기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산하가 조밀한 곳이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사유가 복잡해져도 되는 복잡성을 견디게 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 그러면서 아까 압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대륙의 기운들이 여기 와서 압축된 느낌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현되면 그걸 흥이라고 한다. 이 기운이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미투 운동이든 어떤 민주화에 대한 그 민주화라는 게 자기 개인을 드러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민주화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에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성희롱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그동안 곳곳에서 만연했던 게 그런 흥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억눌리거나 왜곡된 것?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놀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죠? 그 성적 욕망이라는 거는 그게 긍정, 부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족 번식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욕망인데 이 욕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질서나 담론, 어떤 그 문화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산업사회 동안 이거 했냐 그야 그렇죠.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걸 개인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밤이 되면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 화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가 있었다. 그 화랑 세기를 읽어보면 뭐 원화 한 명이 50명의 화랑을 상대했다. 상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놀았다는 거야. 연애도 하고 그 자기 그 성적인 상대가 50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그 성문화에 대한 룰이 굉장히 그 정교하게 주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과 어떤 그 매력을 서로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만나고 그게 정치에까지 이르는 어떤 미소년들의 아름다움과 정치적 행위가 경계가 없는 그런 사회였었다는 거죠. 그런 전통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서 그럼 조선 시대에는 나름대로 또 그렇지.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동안은 그게 블랭크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밀려온 뭐 페미니즘이든 뭐든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많은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일상은 이게 진짜 버려진 그죠. 거라. 황폐하고 네. 아무 문법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합리적 사고와 그래도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여성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하는 거죠.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에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건드린 거죠. 이 촛불 혁명이라는 게. I'm tired of waiting. I've slowly been losing my patience. I'd like to inspire some change. We're trying to find our voice, hope.